지금부터는 트랙 A 기업 분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대로 하기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세일즈포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0% 기업이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한 기업은 약 3%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을지 그 비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세션의 발표는 티파니 보바 세일즈포스 글로벌 성장 및 혁신 에반젤리스트, 그리고 팀황 피스컬노트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께서 함께 해 주시겠고요. 또 진행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에 착석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대로 하기,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 발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salesforce.com의 세일스포스의 도대체 CRM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클라우드 영역과 CRM 영역에 그야말로 세계 선두 기업이죠. 두 번째는 팀황이 리걸 영역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법제도가 복잡하고 많이 있고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AI를 사용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고요. 우리 윤호영 대표께서 카카오뱅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어떻게 국민은행 KB보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높을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거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잘 알아라.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내 고객의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종업원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내 파트너들은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아마 오늘 우리 세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질문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우리 티파니 보바 세일즈포스의 글로벌 그로스 앤 이노베이션 에반젤리스트께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Hi, my name is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파니 보바입니다. 세일스포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제 발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험에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서로를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퍼스트 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툴과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잘 관리하고 우리의 직원들과 우리의 고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와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코칭을 잘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대면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나 고객들과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 없다는 점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의 성장형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고객 중심이 중요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든지 간에 고객의 니즈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부적인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물론 고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또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 또 우리의 직원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의 68%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역량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환점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저희 고객들의 80% 정도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만큼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 2025년 정도가 되면 90% 이상의 고객들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그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제공해주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하고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의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의 무관심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우리 고객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객의 66%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또 자신만의 개인화된 니즈를 맞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객 관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통찰력을 얻고 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직원들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직원들이 행복하다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생산성이 있다면 또 협업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내부의 직원들과 또 외부의 직원들 또 외부의 주주들과 협업할 수 있다면 좋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92%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직원들을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생산성 관련 지표를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적극적인 직원들을 보유하게 된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22%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의 62%는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의 수익성 개선도 거두어낼 수 있습니다. 4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세일스포스가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했는데 당시에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CMO에게 가서 이것을 증명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권한을 부여받으면 고객의 경험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직원 우선주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고객이 2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더 우선이고 다른 쪽이 덜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쪽이 같이 가야만 기업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브스에 가서 포브스 인사이트 팀과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적극적인 직원 또 행복한 직원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6%의 성장하는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29%만이 직원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성장하는 기업들의 89%는 직원들의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고객 경험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저희는 이것이 한쪽 측면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또는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도 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글로벌 확장을 했는데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후에 저희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경험 만족과 또 고객 만족 간에는 선순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고객들은 행복한 직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직원들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객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기업 성장 속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1.8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달러짜리 브랜드라면 이는 4천만 달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직원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영진들의 51%는 빠른 매출 성장은 자동적으로 직원의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매출은 올랐는데 도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그 링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링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이 하는 업무, 매일매일 하는 업무가 실제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관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 차원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 조직 차원이 되었던 경영진 차원이 되었던 직원 경험에만 너무 집중하거나 아니면 고객 경험에만 치우치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은 많은데 양쪽을 다 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를 아세안과 에이펙, 남미, 북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HR 담당 임원입니다. 하지만 고객 경험에 대한 노출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임원이기 때문에 고객 경험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겠고 또 저의 실적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저는 HR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 임원에게 고객 관련된 업무를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고용과 또 직원 관리 정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고객과 또 마케팅과 연결되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담당 임원이나 고객 담당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또는 HR 쪽과 교류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관련된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어떻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대화를 하십니까? 어떠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 좀 더 행복한 직원들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진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IT를 담당하는 CIO가 있겠죠. 그리고 HR을 담당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담당하는 CMO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나 판매나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어떠할까요? 물론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임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명확한 연결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뮬소프트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세일스포스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한 가지 통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약 900여 개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어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900개라고 한다면 뭐 HR 관리 어플도 있겠고, 뭐 법률 관리 어플도 있겠고, 금융 또는 재정 그리고 회계 관련 어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900여 개의 기업 차원의 어플 중에 27%만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직원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직원들은 여러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C-레벨에서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직원 보상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채용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직원 채용 면접을 하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서별로 계속 고립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18개월 동안 악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번아웃과 그리고 이직입니다. 번아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평가할 때 실적만은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직원들은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매일매일 업무를 하면서 그 성과 지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웰빙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고 또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더 그러했습니다. 워낙 기업은 실적과 이익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직원들이 과연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과연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사표 내기를 고민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팀 간의 고립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집중하는 부문이 영업, 마케팅, 그리고 고객 서비스 부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업 부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고객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현장 서비스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임원 레벨이 아닙니다. 개인의 직원 차원에서 개인 직원과 팀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 담당 직원과 영업 담당 직원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객 담당 부서와 협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일한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다양한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과 또 실행과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각각 부서의 업무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업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은 날마다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 따라 더 행복한 직원이 만들어지고 더 행복한 고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십과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한데 합심을 해야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좋은 직원 경험을 정의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좋은 고객 경험을 정의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같은 정의를 가지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나요? 또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IT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IT 어플리케이션들, 시스템들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IT의
책임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전혀 번거로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고객들에게도 끊김없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IT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 기능적인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과 또 직원의 만족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고객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만큼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종종 고객 경험 또 고객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고민인지 조사를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분기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가지 여러분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먼저 조사하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박스를 만들거나 건의함을 만들거나 아주 간단한 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업의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직원들에게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을 한 후에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소통의 사이클을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또 가장 빠른 방법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원하기를 희망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증장시키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객 중심의 조직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결국 직원을 또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비전 그리고 관점, 가치의 관점에서 고객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노력과 직원에 대한 노력에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에게 링크드인이나 트위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ow, thank you, Tiffany. That's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인사이트풀 가득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에 수고해주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내용들도 기술 동향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들었는데요.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셨겠지만 어떻게 해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마 안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더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 더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 든든한 경쟁력과 미래를 갖출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첫째 날 오전 프로그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른 오전부터 함께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열기를 잠시 식혀가는 중식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중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4층 아트홀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입장하실 때는 명찰 뒷면에 있는 바우처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비용 결제 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휴식 후에 잠시 후 2시부터 오후 열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2시에 뵙겠습니다.